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단, 진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자격 요건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채우고 나면, 일단은 빨리 진입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어느 방향으로 어느 주에 어떤 직종으로 지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하시던 전공이 있으면 이제 그 전공을 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차피 용접도 시험을 똑같이 봐야 되고 그 기술을 쌓아야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경력자가 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과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시험이 어려운 거 똑같거든요. 용접 시험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에요. 이제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영어를 조금 덜 쓴다라는 게 있는데 그건 처음에만 조금 메리트가 있고요. 나중에 가서 결국에 뭐 유니온에도 가입을 하고 하려고 하면 영어가 어느 정도는 많이 필요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차피 영어 해야 되고 취직을 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용접 쪽으로 많이 몰린다라고 하면 이제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저희가 많이 하죠. 이제 저희 세대에서 대학교 때까지 영어 공부를 많이 했죠. 이제 고등학교 때도 했고, 뭐 중학교 때도 했고, 그리고 대학도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어학연수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와가지고 영어를 잘 못 써요. 실제로는. 이제 필리핀도 갔다 오고 해도 말문이 이렇게 탁 막히는 그런 느낌을 일단 먼저 받거든요. 근데 일단은 공부를 한 게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따라잡는데 한국에서 10년을 영어 공부를 한 것보다 여기서 1, 2년을 영어를 쓰면서 배우면서 한 게 나중에 봤을 때 훨씬 더 도움이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어려운 영어 안 쓰려고 해요. 한마디라도 더 정확히 발음을 하려고 하고 상대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아요. 실전을 해본 거예요. 실전을 해봤더니 뭐 영어 문법이 어렵고 뭐 유창한 영어를 쓰고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고 일단 알아들어야 되고 한마디라도 정확히 말을 해야 된다. 일단 이게 기본이다라는 거를 먼저 알게끔 되거든요. 그거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 와서 부딪히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영어가 어떤 영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을 알아볼 때 아무리 알아보고 해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냥 그렇다구나. 이거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한테 군대에 관해서 군대는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어떻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렇구나 이런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군대 가면은 열심히 할 수 있다. 이제 대학만 가면 내가 열심히 할 수가 있다. 취직만 되면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이민을 하면은 이제 내가 학원만 가면 내가 용접 처음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다. 뭐 여기 캐나다만 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영어도 하고 뭐 실력도 쌓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에 준비가 이게 되어 있는 건데 가장 좋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는 준비가 최대한 돼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유리하게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기로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해당 관련 센터 뭐 AIT라든지 뭐 이런 데도 가보고 이러면 그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이제 금방 알아요. 여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잡을 잡아야 되고 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알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거를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7년 전에 그 이제 맨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저는 헬퍼 머신 오퍼레이터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용접 학원을 나왔는데 이제 경력을 넣어가지고 진입을 한 게 아니라 헬퍼로 이제 들어왔어요. 어쨌든 뭐긴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스트럭처 스틸 빔을 다루는 회사에서 그 이제 머신 오퍼레이터로 그 뭐 철골 빔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라요. 기계로. 그럼 그 기계를 다루는 업무를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앵글에다가 구멍을 낸다라든지 뭐 이런 기계도 다루고 그런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는데 그걸 하다가 이제 청소도 하고 그때 한국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해가지고 한국 분들 서포트도 하고 그리고 다른 피터들 일하는 것도 서포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피팅을 배우고 그리고 틈 나는 대로 용접 연습을 하고 뭐 다른 기계를 만지는 법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진입을 했죠. 굉장히 낮게 진입했어요. 저 처음 시작할 때 시급이 10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일단 진입을 했고, 그리고 해서 일하면서 뭐 피팅을 배우고, 용접을 배우고, 해서 CWB 자격증을 따고, 안전 관련 자격증도 그냥 제가 사비로 다 땄어요. CWB도 사비로 딴 거고요. 나중에 회사에서 뭐 따게끔 해줘가지고 딴 것도 또 있고, 그건 나중 일이고, 처음에는 제가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일을 해야 실력이 늘잖아요. 뭐 CWB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형님들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근데 그 시험도 처음 봤을 때는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할 줄 몰라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웠죠. 그 이제 안전 관련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고 내용을 모르니까 책을 미리 받아와가지고 미리 내용을 보고 이제 당일날 가가지고 가서 수업 듣고 뭐 시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1학년 때 점수가 이제 70점을 조금 넘겼어요. 그 이제 좀 따라가기가 좀 버겁더라고요. 70점이 커트라인이거든요. 2학년 때가 됐을 때 한 80점 근처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한 평균 80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학년 때 됐을 때 한 80점 후반대로 올라갔어요. 그 이제 좀 약간 성적이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 이제 다른 애들이 책을 한 번 볼 때 저는 두세 번씩 봐야 됐고 그렇게 해야 얘네들이랑 좀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 이제 수학 같으면은 이제 한국에서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는데 이제 뭐 다른 부분들은 용어는 하면서 이제 1학년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익숙해졌고 문제 유형이나 뭐 수업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점차 이렇게 따라잡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티그 용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비프레셔 용접사가 된 지 2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티그 용접을 다루기 시작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전이맨이 되고 나서 최대한 빨리 비프레셔까지 갔고 최대한 빨리 티그 용접 시험들을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티그 용접사로 들어갔는데 경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티그 용접을 저한테 안 맡기더라고.
그 이제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기회가 오기도 하고 한 번은 그쪽에서는 파이프 용접을 원하는데 제가 그 실력이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그 곤란스러운 경우도 있었어요. 그나마 쉬운 거를 줬었었는데 그것도 제가 커버를 못 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회사 일하기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그만뒀어요. 아, 그 잘렸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잘린 건데 그만둔 거기도 하고 뭐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티그 용접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티그 용접을 하고 있고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지는 않은데 일단 진입을 하고 나면은 돈을 받으면서 티그 용접을 하는 거니까 이제 티그 용접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학교를 일단은 들어가면 그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되죠. 그 이제 성적을 내야 되죠. 그리고 실기 시험도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실전 그 시험의 난이도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많은 노력 안 해도 뭐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밖에서 연습을 해요. 그 이제 제가 티그 용접사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티그 용접사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 이제 일단 파이프를 어느 정도는 때울 수 있어야 그쪽에서 시켜주죠. 그 이제 그 정도는 만들어줘야 그 이제 그쪽에서 시켜주고 그러면은 일단 진입을 하게끔 되면 그 정도의 최소 자격 요건을 만들게끔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실력이 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 이제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스티샵도 헬퍼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리고 시급을 많이 받지 않아요. 일단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물론 타이밍도 좋았고, 운도 좋았는데, 일도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배우고, 10불짜리 그 헬퍼가 뭐 용접하고, 피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더 좋다? 이러면은 그쪽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는 제가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도 좀 약간 좀 비슷했어요. 조그마한 회사들에서는 이제 뭐 매니저라든지 슈퍼바이저라든지 뭐 사장이라든지 뭐 제네럴 매니저라든지 이렇게 가까이 좀 지내다 보면 저한테 기회가 온다고 해야 되나? 그건 일단 진입을 하고 나서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이제 시급이 낮아가지고, 아, 내가 원하는 그 시급이랑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더 좋은 회사를 가겠다라는 거죠. 본인 실력이 출중하면 그 문제가 안 돼요. 그 이제, 어, 좋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뭐 시험을 봐가지고 얼마든지 붙을 수가 있다, 뭐 이렇다라고 하면, 그 어중간, 그런 거 말고, 어중간 할 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먼저 들어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뭐 시급이 낮든 적든 일단은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뭐 나중에 기회를 봐서 뭐 다른 데로 이직을 하든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이쪽에서 원하는 기술을 그 원하는 요건을 못 맞춰줄 수가 있어요. 내가 용접은 잘하는데 피팅은 못한다라든지 내가 용접은 잘하는데 영어는 좀 잘 안 된다라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실전을 많이 뛰어봐야 돼요. 실전을 많이 뛰어보는 거는 일단 진입을 해야 그 이제 아 이쪽에서 내가 피팅을 하는 거를 좀 원하는구나. 그럼 이제 제가 다니던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 회사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다른 한국 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네럴 매니저한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자세를 좀 낮게 가가지고 낮게 낮추고 일단 그쪽 이쪽에서 원하는 거는 피팅 실력도 어느 정도 원하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조금 가르쳐 드리고 하면서 같이 일을 했었죠. 어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몇몇 분들은 돌아갔고 몇몇 분들은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영주권도 받고 이야기가 다 끝났을 거예요.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 그 실전을 빨리 겪는 게 중요하다. 실전을 빨리 겪으면서 아 나한테 필요한 게 뭐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빨리 아는 게 중요해요. 뭐 캐나다에 오기 위해서 뭐 많은 돈을 들였다. 아니면 오랜 준비 기간을 가졌다. 이게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제 용접을 5년 동안 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내가 용접을 했는데 이제 물론 실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뭐냐 티그 용접사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용접만 하는 일을 못 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피팅 실력이 요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조그마한 회사들에서 많이들 이제 피팅이랑 그 용접을 두 개를 다 할 줄 아는 노동자를 원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커버 치는 게 많아야 기회가 저한테 더 많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걸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다 준비를 하다 보면은 용접에 소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어 일단은 들어와가지고 취직을 하게끔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스킬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아 얘네가 좀 세부적인 디테일이 조금 달라요. 아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깔끔하게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크리티컬하니까는 이거 굉장히 이렇게 까다롭게 본다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조건을 맞추는 건데 어, 실전을 거치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추면 많이 트라이를 하고 그 많이 그 해보면서 이렇게 그 진입을 해서 실력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 전에 준비하는 거 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잡는 거는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준비하고 뭐 방향 잡고 목표 잡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가 좀 이렇게 최소 자격 요건이 되면 그러면 빨리 들어와서 그리고 그 많이 트라이를 하고 그 뭐냐 시급이 낮더라도 진입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